할 수 있어도 못하는 척을 하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인간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 대해 우월감과 열등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자신이 남보다 못하다고 분개하는 한편 조금이라도 자신이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되면 자만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다. 자신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하물며 오늘날은 자기 피할 시대다. 가만히 있으면 인정받기는커녕 뒤처지게 되는 것 아닐까 불안해진다. 따라서 매사에 자기 피할을 하여 자기의 재능을 과시하는 일이 유행하고 있다. 주목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활개친다. 그 중에는 그 선전이 효과를 발휘하여 매우 유명해진 사람도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생활 방식은 위험하다. 만약 성공했다 해도 능력 이상의 헛된 명성이라면 항상 무리를 해야만 한다. 그보다는 이렇게 하자. 할 수 있는 일도 못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라. 그렇게 하면 우선 다른 사람의 시기를 받지 않고 또한 다른 사람이 자신이 갖고 있는 이상의 것을 가르쳐준다. 그리고 자연히 그 재능을 인정받게 되었을 때는 한층 더 빛난다. 좋은 점은 있어도 나쁜 점은 없다. 이것이 손자가 말하는 속임수의 하나이다. 필요해도 필요 없는 척을 하라. 이것도 속임수의 하나인데 응용 범위가 매우 넓다. 가장 일상적인 것을 예로 들면 물건 값을 깎을 때 본능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아무래도 필요한 것처럼 보이면 상대는 비싼 값을 부르므로 필요 없는 척을 하여 값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요컨대 경솔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단, 항상 그렇게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항상 그러한 태도를 취하면 다른 사람들이 경계하기 때문에 필요 최소한의 경우에만 사용해야 하는 전술이다. 사실 어떠한 전술을 사용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일이 바로 필요해도 필요 없는 척을 하는 것이다. 걸핏하면 득이양양하게 자신이 전술의 묘수임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 또한 자랑스럽게 자신의 손바닥 안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은 매우 어리석다. 전술은 다른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전술로서 가치가 있으며 목적을 다할 수 있다. 할 수 있어도 못하는 척을 하라와 같은 발상이다. 상대를 화나게 하여 혼란시켜라. 술을 취하면 자기도 모르게 본심을 속속들이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 또한 격노하면 평소에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생각을 말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물론 술에 취하거나 화가 났을 때의 언동이 모두 그 사람의 본심이며 본질이라고는 할 수 없다.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거나 생각지 않았던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인간이 흥분하면 마음의 균형을 잃어 평상심을 잃어버리는 것은 틀림없다. 손자는 이 원리로 속임수를 활용하라고 말한 것이다. 예로부터 중국의 전투에서는 이 방법이 잘 사용되고 있다. 진말기 유방과 항무의 천하제패를 건 대결에서 주고받은 설전은 유명하다. 이 원리는 상대를 쓰러뜨리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의 마음의 벽을 허물려고 하는 경우, 그 상대의 정체를 간파하려고 하는 경우, 상대를 분발하게 하려는 경우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자신을 낮추어 상대를 자만하게 하라. 이 전술을 실행한 것이 기원전 6세기에서 기원전 5세기, 고대 중국의 대드라마인 오나라와 월나라의 전투다. 서로 승패를 반복하여 상대에 대한 복구심을 계속 가지고 있었기에 가시나무 위에서 자며 통증을 느끼고 슬개를 핥으며 괴로움을 잊지 않았다는 일화로부터 와신상담이라는 고사성어를 만든 이 항쟁은 십수년에 걸쳤다. 마침내 월나라의 수도가 점령되어 오나라의 속국이 되자마자 원왕부처는 오나라의 도읍으로 가서 오왕부처의 신하가 되어 섬긴다. 월나라는 일체의 저항을 그만두고 여러 가지 조공을 바쳤으며 절세 미녀까지 보내 오왕부처의 관심을 샀다. 사실 이는 자신을 낮추어 상대를 안심시키라는 월나라의 어진시나 범여의 작전이었다. 한편 그들은 착실히 국력을 충실하게 쌓아 기회를 노렸다. 이 작전은 예상에 딱 들어맞아 이윽고 형세는 역전하여 오나라는 멸망하고 말았다. 손자의 이 병법 자신을 낮추어 상대를 교만하게 하라는 노자가 말한 섭리에 근거한다. 장차 움츠리고 싶으면 우선 퍼주어야 하고 장차 약화시키려면 우선 강화시켜야 한다. 반대로 생각하여 서투른 사람을 주의하라. 결코 우쭐해져서 자만해서는 안 된다.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걸 최선이라 하지 않는다. 싸우지 않고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최선이다. 100번 싸워서 100번 이겼다고 해도
그것은 최상의 승리라고는 할 수 없다. 싸우지 않고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승리다. 손자의 가장 유명한 말이며 손자병법의 진수를 나타내는 말이다. 비록 항상 승리했다고 해도 싸우는 데에는 희생이 따르는 법이다. 또한 100번 이겼다고 해도 100일째에는 질지도 모른다. 싸움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싸우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최상이다. 인간은 자칫하면 눈앞의 것에 사로잡히기 쉽다. 어떠한 목적을 위해 무언가를 하여 몰두하게 되면 하고 있는 일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착각해버리고 만다.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게 되어 버리는 것이다. 매사를 객관적으로 보고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군비가 국가를 위협하는 것은 난센스다. 이러한 이유로 최상의 전쟁 방법은 뭐가 된다. 전쟁에서 최상책은 정력에 따라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다. 그 다음은 적의 동맹관계를 끊어 고립시키는 것이다. 그 다음이 교전하는 것이며 적의 성을 공격하는 것은 가장 나중이다. 중국인은 매우 싸움을 좋아하지만 치고받고 싸우는 것은 경멸한다. 설전, 그것도 제3자에게 상대의 나쁜 점을 하소연하는 것이 그들의 방식이다. 외교전에서도 그러하며 거리의 싸움에서도 구경꾼에게 하소연한다. 가두에서 큰 소리로 떠들다라는 수어가 있을 정도다. 동맹을 끊어 상대를 고립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겠다. 적이 스스로 나아가 이쪽으로 오도록 하려면 이쪽으로 오면 득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상대를 강제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시형지술의 강론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될까? 인간의 동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이익이다. 물질이든 정신이든 사람은 자기에게 이익이 있으면 나서서 움직이려고 한다. 욕심이 많은 상대일수록 움직이도록 만들기가 쉽다. 욕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믿기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기는 비난받아야 할 행위이지만 피해자에게 욕심이 없다면 걸려드는 일도 적다. 뛰어난 배우 조종자는 상대의 욕구를 잘 본다. 단, 모든 경우에 모든 사람이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잘못이다. 인간의 동기는 단순하지 않다. 이익 이외에도 정의감, 화, 자존심, 정, 명예심 등 사람을 행동으로 몰고 가는 동의는 복잡다기하다. 나쁘게만 보거나 의심만 해서는 상대를 움직이게 할 수 없다. 상대의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대의 마음을 꿰뚫는 뛰어난 지혜가 필요한 법이다. 최고 경지의 전법은 형태가 없다. 손자의 병법은 구체적인 전력 전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근저가 되는 사고방식을 이야기하는 부분도 많다. 그런 부분은 추상적이므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읽는 방법에 따라서는 다양한 가르침을 이해할 수도 있다. 아래 문장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간다. 가장 이상적인 전투태세는 형태가 없다. 손자는 여기에 이어서 설명을 더하고 있다. 형태가 없으면 잠입한 적의 첩자도 정찰할 수 없으며 적의 참모도 작전을 세우려고 하지 않는다. 물론 이 말은 제각각인 것이 좋다는 뜻이 아니라 형태가 고정되어 버려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것은 전술이란 물과 같다에 비추어도 알 수 있다. 이 말은 형식주의를 엄격하게 경계하는 일이기도 하다. 형식주의는 대체로 조직의 운영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활 방식에 이르기까지 널리 피해를 입히기 쉽다.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기 위해 곧잘 모양을 갖추고 싶어 한다. 그것도 일종의 형식주의다. 또한 몸을 지키기 위한 태세도 빼놓을 수 없다. 곧 병형이다. 그러한 여러 가지 형을 버리고 한층 열어둘 수 있다면 그야말로 무형의 강함에 도달하는 것이다. 적군을 포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어딘가를 열어두어야 한다. 위사필거리라는 이 단어는 책에 따라서 위사물주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완전히 포위하지는 않는다라는 의미는 같다. 완전히 포위된 적은 필사적으로 저항해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 따라서 아군의 희생도 커진다. 그러나 어딘가 출구를 열어두면 적은 싸우기보다 도망치려고 한다. 그 적을 공격하여 포로로 만들면 된다. 곧 위사의 계이다. 군은 60, 70%의 승리를 100%라고 한다. 항복한 사람을 죽이려 할 때 도저히 도망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 상대가 더욱 강해지는 법이다. 군을 공격하는 계략으로서
한쪽을 열고 공격하는 것도 적에게 도망치는 길을 알려주어 빨리 승리를 얻기 위함이다. 항복한 사람을 노리지 말라는 것이다. 사회생활, 특히 인간관계에서는 이 의사에게가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사람을 꾸짖어야 할 때 윽박 지르고 시끄럽게 소리만 지르면 상대는 반성하기보다 반발할 것이다. 그런데 상대의 전부를 부정하지 않고 좋은 점을 인정하면 상대는 순순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돌아선다. 너무 궁지에 몰리면 그야말로 궁지에 몰린 쥐가 도리어 고양이를 무는 격이 될 수 있다. 앞의 내용은 손무가 지은 책 손자, 심리전과 바람의 경영자의 일부분이다. 손자병법은 전쟁을 공부하는 교과서이다. 우리가 병법서를 보아야 하는 이유는 삶이 때로는 전쟁터 같기 때문이다. 우리는 병법서를 보고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 적을 이기지 못하면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잃기 때문이다. 손자병법은 대표적인 고전 병법서이기 때문에 독자들이 꼭 읽어보기를 추천한다.